NFC 개방 안 하면 매출 10% 벌금 내. 안 돼! 51조가 벌금 내라고? 전 재산 좀 빌려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소식, iOS 18.1 업데이트부터 NFC를 개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낙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 오픈 소식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도 많았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랬어요. 이제 아이폰에서 NFC가 완전 풀려? 와 같은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알고 보면 그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서 오늘 같이 공부할 겸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되돌아보면 애플은 오랫동안 NFC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아이폰 6, 애플워치 시리즈 1, 그러니까 0세대가 나올 때 드디어 처음으로 NFC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음 도입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른 피처폰에서 생각했던 NFC랑 다르게 애플페이,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 NFC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망하신 분들도 많아서 애플이 NFC를 조금씩 개방해오기 시작했는데, 막상도 가보니 애플의 NFC가 매우 통제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이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iOS 11대인가? 이때도 비슷하게 NFC를 개방한다라는 루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읽기 모드만 지원했었고, iOS 13부터 기록이 추가되긴 했는데 결제를 위한 NFC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약간 괴기하게 그의 변형 같은 이제 아이폰용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게 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특이하냐면 잔액을 보거나 잔액 충전까지는 아이폰으로 가능한데, 사실상 또 이렇게 이제 교통카드를 찍는 거 그 카드 실물 카드로 해야 해서 뭐 NFC 안테나 위치에 붙여놓고 쓰는 등 약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지원하긴 했습니다. 그에 비해 안드로이드는 좀 자유로웠죠. 교통카드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자체에서 모두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 핸드폰에 관심이 없거나 일반인 분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약간 조금 의아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 NFC 원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로 애플페이도 쓰고 자동차 키도 쓰고 뭐 도어락도 쓰고 다 되는데? 하는데 사실 이게 같은 키라고 해도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 키만 하더라도 봐요. 안드로이드는 NFC, 그러니까 테슬라 사면 이제 카드키 주거든요. 그거를 진짜 실제 NFC처럼 안드로이드 폰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폰은 NFC가 아닌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자동차 키나 도어락도 홈키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에서만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용자들이 애플의 NFC를 제대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애플페이에 쓰는 정도에만 그쳤고, 서드파티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열어줄 뿐 폐쇄적인 NFC 정책을 유지해 왔었죠. 그럼 여기서 근데 왜 그렇게 자물쇠처럼 걸어뒀더니 왜 갑자기 와서 NFC를 개방하냐? 여기서도 유럽연합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아이폰에 C타입 넣는 것도 그렇고 애플을 패는 일진이 유럽연합이에요. 이것도 자료를 조사해보니 한 번에 갑자기 유럽연합에서 야! 애플 너네 NFC 열어! 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2020년 6월 EU에서 애플페이 관련하여 반독점 조사를 개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애플이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폰의 NFC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경쟁 사업자에게 애플페이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혐의. 그러니까 왜 너네는 간단한 탭앤고, 그러니까 NFC 결제 방식을 너네만 쓰냐? 다른 경쟁사들도 결제를 편하게 열어줘야지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지만 2014년 7월 애플이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때 애플이 EU에 제출한 약속 제한사를 보잖아요. 그럼 경쟁사의 자사 탭앤고 결제 기술, 그게 NFC를 뜻하는 거죠. 요것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안서를 EU가 수락함으로써 오픈은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수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것도 찾아보니까 그 EU가 요 수락한 그 문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락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연간 총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매일 미준수 시 1일 매출액의 5%를 정기적으로 벌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함이라고 한 걸 보면 이것 때문에 애플이 또 수락한 걸까요? 그래서 이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애플의 작년 매출액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3,832억 8,500만 달러더라고요. 이걸 하나로 계산하면 512조예요. 거기서 EU에 제출하는 벌금을 계산하더라도 대략 한 51조. 그래서 이 벌금이 뭐 전 세계가 아니라 EU에 한정해서 뭐 그럴 수 있기도 하지만 요 금액이 장난 아니게 크죠. 그래서 결국 EU 형님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애플은 결국 뉴스룸을 통해 공식적으로 iOS 18.1 업데이트부터 NFC를 개방한다고 밝혔고, 첫 번째로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지역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거 보면 이게 원래 EU에서 팼잖아요. 근데 왜 정작 EU 국가는 없냐? 왜 영국만 있냐? 추정하기론 약속 제한서를 보면 인스토어 페이먼트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NFC 기술을 사용하는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EU에 제출한 거라서 EU 국가들에 한정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EU 국가들에서는 뭐 이제 NFC를 통한 결제를 했을 때 수수료를 무료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EU는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저기서 선 오픈하는 국가들은 뉴스룸을 봤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유럽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 될까? 사실 이게 애플 지도처럼 복잡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순차적으로 개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iOS 18.1 업데이트 이제 지원하는 모델이 아이폰 XS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기기들은 다 지원하지 않을까. 아이폰 X이 안 되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조금 오래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시나리오죠. 애플이 NFC를 개방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애플에서 새로운 업데이트 이후에 NFC를 개방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소식에 와 환성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해왔던 NFC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애플에서 NFC 오픈한다고 공지 때리는 건 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잖아요. 그럼 NFC를 완전히 개방한다라기보다 애플 하드웨어, 그러니까 애플 NFC를 통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간편 결제 방식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지금 히스토리를 보고 왔잖아요. 그럼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이후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NFC를 사용하는 결제 방식을 다른 경쟁사에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픈한 거죠. 뭐가 됐든 정리하자면 iOS 18.1 업데이트부터 보안 요건을 충족한 외부 간편 결제 서비스도 아이폰 NFC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간편 결제 방식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이폰에서 NFC 결제 방식을 그동안 지원하지 못해서 이제 QR 코드로 이제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뭐 편의점에서나 많이 그렇게 우리가 써왔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이후에 QR도 쓸 수 있지만 아이폰에 탑재된 NFC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플페이가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에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이것도 기본 기능으로 기본 앱 설정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뭐 현대카드, 신한카드 뭐 이런 이제 독자적인 앱들이 NFC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모든 개발자가 그냥 마음대로 NFC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격 요건도 조금 빡빡했거든요. 첫 번째, 애플과 상업적 계약을 맺어야 된다. 두 번째, NFC 및 SE 자격을 요구한다. 즉, 개발자가 이것을 이용하려면 그 기준에 맞는 심사를 하고 또 계약을 맺어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야, 이것까지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결국에 애플의 승인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NFC 개방은 아니지만, 잘 협의가 된다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로 NFC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신한카드 앱 등으로 QR코드가 아닌 NFC, 그 애플페이처럼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조금 찝찝하기는 하지만, 이게 애플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게 풀리고 조금 더 쉽게 협의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NFC를 조금만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애플 뉴스룸을 보면 뭐 디지털 자동차키, 교통카드, 도어락, 호텔키, 학생증 등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뭐 애플페이처럼 이제 수수료가 문제이죠. 아직까지 수수료가 얼마다 어떻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EU에서만 수수료를 안 받기로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결제 서비스만 애플페이처럼 수수료를 받고 이제 타사 앱에 열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결제 서비스가 아닌 일반 NFC는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애플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애플의 승인까지 얻어야 된다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통카드도 이제 마지막 관문을 이제 헤쳐나가고 있고, 가장 반길만한 건 카드사에서 드디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를 안 쓰고 자사 앱으로 NFC 결제가 가능하다, 더 좋겠다, 우리가 개발하기 더 쉽겠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애플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카드사에서 좋은 점이라면, 지금은 현대카드를 애플페이에서만 쓸 수 있지만 현대카드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뭐 바뀔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의 차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최근에 아이폰에서 NFC를 개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단순히 기사나 이런 걸 읽었을 때는 진짜 애플이 NFC를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은 더 이제 빡빡한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애플까지 계약을 해야 되면.